자, 안녕하세요. 로운가입니다. 댓글로 공복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올라와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에 대해서 만드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앞에 두 개의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클릭하셔서 보고 와주세요. 자, 공복 유산소 운동은 효과적이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의견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복 유산소 운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유산소 운동에서 공복을 단순히 위가 비어있는 상태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복은 단순히 위가 비어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애초에 식사를 하고 배에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운동으로 소화 흡수가 방해받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운동 효율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식사를 하고 두세 시간이 지나서 위에 음식이 소화된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위에 음식이 없기 때문에 공복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때 하는 운동은 공복 유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자, 공복 유산소 운동이 체지방 감량에 효과적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음식을 먹지 않은 공복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양이 줄어드는데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이 적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지방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론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복 유산소 운동에서의 공복은 단순히 속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양이 가장 적은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하루 중에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가 가장 긴 다음에 하는 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루 중에 음식을 먹지 않은 시간이 가장 긴 거는 수면 시간을 포함한 밤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없이 운동을 하는 걸 공복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요. 자, 우선 공복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영상 시리즈 중에서 일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복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공복 저강도 운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2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저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을 비교를 하면 저강도 운동은 체지방의 사용 비율은 높지만 실제 사용하는 체지방의 양은 더 적고요. 운동이 끝난 다음에 체지방이 연소되는 애프터번 효과도 약하기 때문에 체지방 연소에는 저강도 운동보다는 고강도 운동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공복 저강도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식사를 하고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게 체지방 연소에는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다면 공복 고강도 운동을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운동을 하려면 먼저 탄수화물 에너지를 쓰고 체지방의 사용량을 점점 높여서 탄수화물과 체지방을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이 적다면 고강도 운동을 시작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공복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생각해보면 공복 유산소 운동은 효과가 없어야겠죠. 그런데 공복 유산소 운동으로 효과를 봤다는 분이 종종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 공복 유산소 운동으로 효과를 봤다는 경우는 공복 저강도 운동이 아니라 공복 고강도 운동을 한 경우예요. 공복에서는 고강도 운동을 하려고 해도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몸에 근육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저장량도 많은데 탄수화물의 저장량이 많은 경우에는 하루 중에 가장 긴 공복 시간을 지나더라도 탄수화물이 고갈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탄수화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실제 체지방의 연소량도 많고 애프터번 효과도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공복 고강도 운동과 그냥 고강도 운동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재밌는데 근육량이 많아서 탄수화물의 저장량이 많은 사람은 탄수화물의 저장량이 많기 때문에 체지방의 사용량이 느리게 증가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운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가 100인데 탄수화물의 저장량이 150이라면 탄수화물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체지방의 사용량이 빠르게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운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가 100인데 탄수화물의 저장량이 300이다 라고 하면 탄수화물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체지방의 사용량이 천천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육이 커질수록 다이어트가 어렵다는 건가요? 자, 근육이 발달을 했는데 계속해서 같은 운동을 한다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운동의 강도를 높이거나 운동 시간을 늘려가지고 운동으로 소비하는 탄수화물 양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을 하죠. 운동으로 소모한 에너지가 200으로 높아지게 되면 탄수화물 저장량이 300이라고 하더라도 탄수화물의 여유가 없으니까 체지방의 사용량이 빠르게 높아지거든요. 자, 그런데 운동의 강도나 시간을 늘리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다이어트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실제로 학교나 직장을 걸어서 다니는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번 같은 거리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가 고정적이에요. 처음에는 체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운동을 수행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근육이 발달할수록 효과가 약해지게 됩니다.
자, 다시 공복 고강도 운동으로 돌아와서 하루 중에 가장 긴 공복으로 탄수화물의 저장량이 낮아지면 저장된 탄수화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체지방의 사용량이 빠르게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하던 운동량보다 적게 운동을 해도 비슷한 체지방이 연소가 되거나 억지로 같은 운동량을 유지하게 되면 더 많은 체지방이 연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복 고강도 운동이 그냥 고강도 운동보다는 효과적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맞다면 운동하면서 탄수화물 적게 먹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탄수화물 중요하게 생각하던데. 자,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몸에 저장되는 탄수화물의 양이 줄어들고 이 상태로 운동을 하면 같은 효과가 생기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장된 탄수화물의 양을 의도적으로 줄인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근손실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어요. 자, 저장된 탄수화물의 양이 적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원래 하던 것보다 적은 양의 운동을 해도 체지방이 비슷하게 연소가 되기는 하지만 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손실이 생기게 되고요. 억지로 같은 운동을 유지하게 되면 부족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근육을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근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 것이 목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적게 먹거나 공복 고강도 운동을 하기보다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고 그냥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게 이익인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공복 운동이 효과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루 중에 가장 긴 공복 다음에 운동을 해보시고요. 힘이 없어서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공복 운동보다 먹고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게 체지방 감량이 더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공복 운동을 할 필요가 없죠. 자, 공복 고강도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체지방 감량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긴 한데 근손실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육량보다 체지방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공복 고강도 운동을 하시고요. 체지방을 줄이는 것보다 근육량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벌써 하죠.